클래스 정의할 때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 멤버 변수와 메소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멤버 변수부터 설명드릴게요. 멤버 변수는 객체가 유지되는 상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 정보는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멤버 변수들을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 클래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멤버 변수의 수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러 개의 정보가 결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면 개별 정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것보다 결합한 정보를 나타내는 새 클래스를 정의한 후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주소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주소는 도로명, 국가, 우편번호, 뭐 아파트 정보 등등 있겠죠. 그럼 이 각각을 그 person 클래스의 뭐 도로명, 국가, 우편번호 뭐 등등을 말하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소 정보만 나타내려도 5, 6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어드레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별도 만들고 사람은 요 어드레스를 멤버 변수로 하나만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어드레스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게 추상화에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정보가 결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면 이 개별 정보들을 각각을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을 결합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멤버를 유지해야 된다. 멤버 변수는 직접 접근해 수정할 수 있으면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접근권을 가지도록 하고 변수에 대한 수정은 잘 정의된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왜?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또 필요해요? 게터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거로울 프로그램하는데 약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객체 멤버 변수의 분류, 유지하는 값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객체 상수.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지만 초기화된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const로 수식함으로써 변수를 상수로 만듭니다. 상수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굳이 getter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져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값 고정 변수. 그러니까 이제 상수고 나머지는 멤버 변수인데 변수라는 거죠. 즉 객체가 유지한 상태가 그 객체 수명 동안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데 시작값이 어떻게 되나 이 변수에 모든 객체가 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각 객체가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은 각 객체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얘는 시작값 유동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값 고정 변수. 뭐 예를 들면 게임에서 유닛이 있는데 유닛의 수명은 만들어질 때 100으로 초기화된다. 그럼 모든 유닛은 100으로 초기화되겠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전투에 참여하고 이러면 이게 깎여서 0이 되면 죽겠죠. 그래서 변수는 변수인데 모든 애들이 다 100으로 시작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 위 종류에 따라 초기화를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객체가 모두 공유하는 정보는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스태틱 멤버 변수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체 상세가 아니라 객체마다 같은 값으로 초기화되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객체 멤버 변수를 분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인데 이제 졸업 요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150학점, 15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죠. 이 150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인데 이거를 멤버 변수로 모델링하면은 학생을 100명 만들면 150이라는 값도 100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낭비가 되니까 이런 애는 공유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 공유할 때 스태틱 멤버로 한다. 이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객체 메소드. 객체 메소드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이고요. 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할 때 반환 타입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함수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보통 외부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자, 객체가 수명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이 메소드도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멸자와 생성자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생성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물결, 요거를 수식합니다. 소멸자도 자동으로 소멸할 때 호출할 수 있도록 보통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얘도 프라이빗 할 수 있는데 소멸자를 프라이빗 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생성자를 프라이빗 하는 것은 매우 드문 건 아니고 종종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자 메소드. 접근자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상태만 열람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값을 열람해야 되니까 반환해줘야 되니까 항상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 클래스의 잔액조회 메소드, get, balance 이런 메소드는 주로 get이라는 이름으로 수식한다 그랬죠. get, balance. C++에서는 const 키워드로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수정자 메소드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수정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것은 const로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정자 메소드는 단순 수정자 메소드와 핵심 기능을 하는 그런 수정자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뭐 set name 이런 거랑 이제 deposit 이런 거를 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메소드가 되겠죠. 수정자 메소드는 잘못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다. 즉 인자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인자를 이용해서 상태를 변경해도 괜찮은 건지를 확실히 따져야 됩니다. 보통 반환 타입이 보이드입니다. 반환 타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에는 이 const 키워드를 통해서도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보통은 반환 타입만 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불이나 어떤 오류 값을 나타내는 int 값을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은 C++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정자 메소드에서 이런 불이나 int로 반환 값을 나타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다. 그래도 종종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멤버 변수는 크게 객체 상수, 시작값 고정 변수, 시작값 유동 변수, 그리고 클래스 상수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을 각각 어떻게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초기화는 그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명백한 초기화고요. 두 번째가 초기화 목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성자 몸체에서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라는 것은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을 명백한 초기화라 하고요. 초기화 목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죠. 여기 student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 반환 타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student는 앞에 explicit라는 수식어는 있지만 반환 타입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에 보면 몸체 나오기 전에 그 매개변수 목록 다음에 땡땡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요것이 초기화 목록입니다. 그리고 몸체에서 하는 건 여기서 코드를 가지고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방법, 이게 2번 방법, 지금 3번은 없는데 이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11 이전에는 초기화 목록을 이용하거나 생성자 몸체에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 C++11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냐?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C++11 이후에는 명백한 초기화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값 고정 변수와 상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값 유동 변수는 초기화 목록이나 생성자 몸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시 가면 객체 상수는 명백한 초기화, 시작값 고정 변수도 명백한 초기화, 얘도 명백한 초기화, 유동 변수는 2 또는 3을 쓰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스트 멤버는 상수죠. 상수예요. 상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해야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객체 상수는 초기화 목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목록.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객체 상수는 2번, 얘는 1번, 시작값 고정 변수는 1번.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객체 상수는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으니까 그 값을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럼 인자로 받아야 돼요. 인자로 어디서 받아요? 생성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2번 초기화 목록이나 몸체에서 초기화 목록에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작값 고정 변수는 모든 객체 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니까 프로그래머 알고 있어요. 그러면 1 명백한 초기화를 하시면 되고, 시작값 유동 변수는 이것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와 3 모든 스태틱 멤버 중에 컨스트한 스태틱 멤버는 1번을 쓰게 됩니다. 1번을 이용해서 초기화해야 된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학생을 모델링 하는데 학생의 4가지 정보, 입학 연도, 학년, 이수학점,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
졸업 최소 이수 학점.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입학 연도는 신입, 여기 entrance year, 입학 연도는 학생마다 다르지만 한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객체 상수입니다. 객체 상수는 어떻게? 초기화 목록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학년. 학년은 신입생과 편입생에 따라 1 또는 3으로 초기화될 수 있고,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에서 어떤 값을 초기화될지 받아가지고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시작값 고정이 아니라 시작값 유동함수예요. 여기는 시작값 유동 변수입니다. 시작값 유동 변수는 어디서 초기화해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면 됩니다. 초기화 목록 또는 복잡하면 몸체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수학점은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은 학생과 상관없이 생성될 때는 무조건 0으로 초기화된다. 시작값 고정이죠. 시작값 고정은 어떻게? 명백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명백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static const예요. 이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150학점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상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static을 수식해 줍니다. static 변수는 스태틱이 아닌 변수는 학생을 만들면 각 학생마다 별도 변수들이 만들어지는데 스태틱한 변수는 따로 해서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스태틱한 변수는 공유하는 변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가 어떤 멤버 변수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고 이 멤버 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nst는 상수다. 그리고 초기화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시작값 유동 변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생성자 초기화 목록에서 할 것이다. int year 얘는 초기화가 안 돼 있고 const 아니니까 시작값 유동 변수예요. 시작값이 객체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int current credit 하고 0 됐으니까 얘는 시작값 고정 변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static const니까 얘는 객체 상수가 아니라 클래스 상수.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화 목록은 땡땡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멤버 변수 expression 이렇게 돼요. 요 값을 요걸로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요걸로 초기화해 줍니다. 언제? 객체가 생성과 동시에 요걸 초기화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몸체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요걸로 초기화해 주고 이어는 기본 인자가 있고요.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어가 3이면 3, 3이 아닌 어떤 값이 들어오면 뭐 2나 4가 들어와도 5, 6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초기화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보다 개념 4개 종류가 있다. 물론 이 스태틱 변수도 const가 아닌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이렇게 실제 뒤에 설명되겠지만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생성자,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는 멤버 변수는 해당 값을 생성자에서 인재로 받아 초기화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기화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몸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래스 사용 측에서 다양하게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보통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초기화 목록을 가지고 주로 프로그래밍하고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면 몸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자를 활용하면 제공하는 생성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인자를 2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를 받을 수도 있죠. 인자를 하나 더 받지 않은 생성자를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요. 기본 생성자. 동일한 타입의 객체를 받아 그 객체와 동일한 상태의 객체를 초기화해준 생성자를 복사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복사 생성자는 C++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뱅크 어카운트에서 얘는 기본 생성자예요. 그런데 기본 생성자에서 할 일이 없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equal default라는 방식을 써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애를 내가 그냥 쓰겠다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몸체를 안 주고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뱅크한테 할 일이 없어요. 왜? 여기는 멤버 변수 하나인데 시작값 고정 변수예요. 그래서 명백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공 안 해도 돼요. 제공 안 하면은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가 주어져 있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만들면서 기본 생성자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얘는 만약에 얘가 있고 얘를 안 하면 기본 생성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explicit 써져 있고 여기도 explicit 써져 있습니다. 생성자를 만들 때. 그럼 이 explicit은 뭐냐? 단일 인자를 받는 생성자나 기본 인자 때문에 단일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는 explicit 키워드를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타입 변환을 이루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bank account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펑은 bank account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만이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int죠. int는 bank account로 자동 타입 변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explicit이 아니다. explicit이 없다.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뭘 해주냐면 이 만을 이용해서 bank account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int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bank account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단일 인자를 받는 생성자는 요 인자 타입을 그 객체로 변환해주는 함수로 그 컴파일러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이용을 그냥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explicit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explicit 키워드. 그래서 explicit 사용하지 않으면 단위자만 생성자는 인자 타입을 해당 객체 타입으로 바꿀 때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explicit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목록. 생성자를 정의할 때 초기화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매개 변수 목록 다음에 땡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땡땡 다음에 멤버 변수 초기값. 초기값보다는 이제 expression, 표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을 평가를 해서 그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해 준다. 멤버 변수 생성자의 매개 변수 이름이 같아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처럼 요 이어가 요 이어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목록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항상 뭐가 돼요? 멤버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자 매개 변수가 아니라 멤버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요 A에 쓰는 이름은 다 멤버 변수가 됩니다. 같은 기능이면 초기화 목록 이용한 것이 좋고요. 초기화 순서는 멤버 변수 선언 순서이며 멤버 변수 선언 순서대로 초기화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주의. 문제점. 인자의 적수수의 복잡한 검사는 초기화 동네 통해 하기 어렵다. 생성자의 호출.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할 때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중괄호 대신에 가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자는 생성자와 반대로 객체가 소멸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생성자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중에 그 생성할 때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자는 여러 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고 그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그래서 이 소멸자에서 해야 되는 일은 객체가 소멸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구현하는데 보통 종적 할당된 메모리를 반납하거나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는 등 그런 작업들, 자원을 반납하는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소멸자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서 객체가 자동 소멸될 때 불러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몬스터가 있는데 이 몬스터가 이 테스트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죠. 이 사라질 때 자동적으로 뭐가 불러져요? 소멸자, 몬스터의 소멸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몬스터 소멸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문장 자체는 에러가 납니다. 왜? 생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자동적으로 수명이 끝나면 소멸자가 불러져야 되는데 소멸자가 프라이빗이니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할 수는 있지만 동적 할당하고 반납하는 것은 별도 내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소멸자가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소멸자를 대신할 걸 만들든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delete pmonster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멸자를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소멸자의 예도 들고 복사 생성자의 예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복사 생성자. 매우 중요해요. 복사 생성자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클래스는 좀 지금까지 본 거랑 되게 복잡한 클래스인데요. 이 안에서 동적 배열을 만듭니다.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의 데이터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언제 이 동적 배열을 확보하냐면 처음 add할 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null ptr이면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다 쓰고 이 객체가 끝나면 여기에 보면은 소멸자가 있는데 이 소멸자에서는 리스트, 동적 할당된 리스트를 반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소멸자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멤버 변수 중에 동적으로 할당하는 멤버가 있으면은 소멸자에서 반드시 그 동적 할당된 멤버를 반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제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경우는 언제 있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내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A가 있습니다. A라는 객체가 있는데 내가 A 객체 하나 더 만들어요. 더 만들면서 기존의 똑같은 종류의 객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A1과 A는 똑같은 상태로 출발하겠죠. 이 A1은 현재 A와 똑같은 상태로 출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복사 생성자를 내가 직접 호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호출. 두 번째는 void foo a 이렇게 객체를 값 전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내가 foo a 이렇게 전달하면 값 전달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요 매개 변수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AA라고 하는 지역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은 지금 값 전달로 반환되고 있죠. 그럼 요때에도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이 경우도 어쩔 수 없는데 이 경우는 보통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는 값 전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참조로 전달하게 되면 이때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펑에 요거를 전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하고 있어요? 값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고 그러면 요 매개 변수 객체는 어떻게 생성된다? 뭘 이용해 생성된다?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 생성이 되는데 이 앞에 여기 보시면 복사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사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복사 생성자는 무조건 시스템에서 제공해 줘요. 기본 생성자는 어떻게 돼요? 기본 생성자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제공이 되는데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기본 생성자는 제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사 생성자는 다른 생성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복사 생성자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앞의 경우에 복사 생성자가 없다 하더라도 제공이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메인에 이제 이렇게 생성자가 그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리스트 안에 532가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form1에. 그럼 form1에도 똑같은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값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이 여기로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동적 배열하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동적 배열이 같은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째 색인을 0으로 바꾸면 이 변화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값 전달 방식으로 하면 얘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죠. 근데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문제냐 하면은 shallow copy, decopy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펑이 요 리스트 매개 변수가 요 함수가 끝나면은 소멸하게 돼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소멸자가 불러지는데 이 소멸자에서 뭐라고 있어요? 소멸자에서 그 리스트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멸되면 얘도 같이 소멸이 돼버립니다. 대단히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get 1 하면은 0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리스트가 반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딥 필요하면 샬로 카피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딥 카피를 해주도록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샬로 카피는 뭐냐면 앞에서처럼 요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요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들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게 샬로 카피이고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샬로 카피, 얕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딥 카피를 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고 딥 카피 해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사 생성자에서 용량을 복사하고 값도 복사하고 현재 개수도 복사하고 리스트는 새로 만들어주고 새 리스트에다가 기존 리스트를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복사 생성자에서만 이 샬로 커피와 디 커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AA가 있을 때 AB가 있고 그러면 A 이퀄 B를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생성자가 있는데 이 복사 생성자가의 문제점 이런 그 객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복사 생성자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이동 생성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좀 뒤에 한참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생성자의 접근 권한을 아까 그 소멸자를 프라이빗 했듯이 생성자도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클래스 A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밖에서는 생성이 안 돼요. 여기 fu 있으면 여기서는 생성이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되지만 이 안에서는 솔직히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 제한 가면 좀 고급 내용 가면 싱글톤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싱글톤이라는 개념은 클래스에서 생성하는 이 클래스에 생성되는 객체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 객체의 생성을 제한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이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생성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